최근 FA-50이나 KF-21 같은 우리의 독자 개발 전투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항공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의 독자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뽕에 취해도 엔진까지 우리가 만들자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높은 기술적 장벽 외에도 개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세계 엔진 시장을 3개 회사가 과점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마당에 한화에서 항공기 엔진 개발을 선언했죠. 엔진을 좀 아는 이들에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특별 게스트. 항공기 엔진은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에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유인기를 생각하면 사실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무인기 엔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기 엔진으로 넘어가겠다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기 엔진 같은 경우에 일단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다 보니까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좀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기 엔진 같은 경우에 또 핵심이 몇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반면에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몇백 시간만 돼도 사실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엔진 개발을 주도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무인기 엔진을 개발해서 이거를 단계별로 좀 업그레이드, 특히 이제 수명과 관련된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향후에 이제 유인기로 넘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와전된 것이 처음부터 너무 유인기 엔진 개발이 나와보다 보니까 자칫 이제 좀 항공이나 좀 이제 방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인기가 첫 단추고 그 다음이 유인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K방산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K방산의 지금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사한 문제가 한번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과 미션, 이제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파워팩을 독일제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예멘 내전에 또 참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또 터키에서 자국 언론인을 또 살해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독일 정부가 UAE하고 사우디에 일종의 이제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갑자기 걸었어요. 그러면서 K9 자주포 수출이 좀 좌절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향후에 사실 이제 우리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사실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전이라던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상당한 수준이지만 엔진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독자적으로 무인기 개발에도 필요하고, 향후에 이제 K방산 관련돼서 무인기 수출이나 또 유인기 수출할 때 이 엔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 미국과 척진 나라 아니면 웬만한 나라는 다 수출 허가를 해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인기를 지금 뭐 해외에 수출할 때 엔진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향후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인기예요. 이 무인기 엔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EL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KF-21도 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지휘를 가보니까 지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관이 거기는 사실 뭐 엄청 빵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휘도 이제 자기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미 정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KF-22 뭐 미국산 엔진 난다고 해서 수출에 제한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유무인복합에 필요한 무인기들, 이런 것들 KF-21하고 같이 향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무인기 엔진은 한 가지 문제가 순항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유인 항공기 엔진보다 국제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더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무인기 엔진 개발에
또 여러 해외 나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어느 나라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걸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상황이라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유무인복합이 본격화되면 사실 이제 무인기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 지금 6세대로 알려진 NGAD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NGAD 수요가 200대인데 무인기 지금 무인 전투기 수요는 한 1000대로 잡고 있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뭐 단순 비례로만 해도 1대5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무인기를 쓴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KF-21에 이 유무인 복합을 적용하게 되면 최소 1대2 혹은 이제 1대4 정도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KF-21이 120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대2만 적용해도 240대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량이면 사실은 뭐 중요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향후 미래 항공전에서 유무인 복합을 안 하면 유인기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을 안 하면 우리 공군에게 있어서 미래 공중전에는 정말 암울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에서 들여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럴 때의 경우 문제가 국산 항공기에 외산 이제 무인기를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KF-21에 적용하게 된다? 그럼 이 유인기와 무인기 두 가지 그 핵심 기술들을 다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외산 무인기를 유무인복한다 그러면은 KF-21 관련된 기술적인 특성들 다 이제 공개를 외국 업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안적인 문제가 있죠. 무인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나라가 꽤 많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유무인복합이 대세가 되면 특히 공중전에서 유무인복합이 대세가 되면 터보제트나 터보팬 엔진을 쓰는 무인기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터보팬이나 터보제트를 만드는 나라는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웬만한 이제 무장을 갖춰야 하는 이제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제 미국이 만들었던 뭐 시제기만 만들고 사용하지 않았던 X-47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통 터보팬 엔진 추력이 10,000파운드 이상은 돼야 뭐 적정한 무장을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 10,000파운드급 엔진을 만드는 나라들이 사실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나라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뭐 영국 그 정도 한 5개국, 6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나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유인기 엔진을 만드는 나라랑 거의 일치하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10,000파운드 정도 엔진이면 전투기 엔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무인 전투기 추세를 봤을 때는 그 정도 급의 엔진이 있어야지만 사실 이제 적절하게 전투 상황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라 사실은 대여섯 개 국가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인 항공기 엔진 개발에 있어서 난관은 어떤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항공기 엔진은 아직 개발을 안 했지만 그동안 이제 순항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만든 경험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APU라고 해서 보조 동력 장치라고 하죠. 항공기에 그 사용되는 이 가스터빈 엔진도 이제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단계를 계속 밟아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엔진의 안에 보시면 이제 핫섹션이라고 해서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과연 장시간 사용할 수 있냐라는 게 지금은 사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그런 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 엔진 개발에 있어서 한화가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뭐 부품이나 그다음에 면허 생산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한 창정비라는 것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제트 엔진이나 특히 터보팬 엔진 그리고 터보제트 엔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항공기 엔진은 아니지만 또 선박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도 실제로 이제 면허 생산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분야의 지금 뭐 선박이나 항공기 엔진에 있어서
두루 경험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산 엔진 개발을 맡을 가장 적합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엔진 수명이 1000에서 길면 한 2000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엔진, 특히 KF-21에 사용되는 F4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 400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산 엔진은 러시아, 중국하고 미국의 중간 정도의 그런 엔진 수명을 갖고 있는데, 일단 무인기 엔진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명이 1000시간만 돼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기 엔진을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정도 우리가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면 유럽 수준 정도만 돼도 사실 이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뭐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이나 뭐 유럽이 공동으로 만든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2-3천 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엔진 수명이.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KF-21 향후 적용도 가능하고 또 무인 전투기에까지 적용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미국 엔진에 비해서는 수명이 좀 짧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튀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락타르 TB2라는 무인기를 지금 세계 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터키군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100대도 안 되는데 해외 수출한 거는 지금 뭐 300대, 400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사실 이제 무인 공격기 혹은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단순히 지금 이제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에는 뭐 피스톤 엔진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터보프롭 엔진도 국산화하려고 그러고, 또한 향후에 무인 전투기에 필요한 터보제트나 터보팬 엔진도 이제 국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사실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기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뭐 엔진을 제작하는 업체가 다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만 어쩌면 민간 업체에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터키보다는 오히려 민간 업체가 엔진 개발을 하는 거는 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 개발에 도전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걸 결정했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사청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력 5,500파운드급의 무인기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개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개발 난이도를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사실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한항공이 만든 중고도 무인 정찰기 MUAV에 적용되는 터보프롭 엔진을 국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의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이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피탄 무인 정찰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적용될 엔진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500파운드급 엔진을 우리가 국내 개발에 성공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00파운드 이상 추력급의 뭐 터보팬 엔진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터보프롭 엔진이 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소재 개발 같은 부분에 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장수명을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핫섹션 부품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개발해내느냐,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5,500파운드급 엔진을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좀 핵심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18,000파운드급의 엔진의 핵심 구성품 연구도 수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급의 엔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장착하고 또 그 안에 항공 전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면 추력이 10,000파운드 이상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5,500파운드 쌍발로 묶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운영 유지 비용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단발 엔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8,000파운드급의 터보팬 엔진이 국산 엔진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런 무인 전투기에 적용하기도 좋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소재 개발 같은 부분에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만든 중고도 무인정 찰기 MUAV에 적용되는 터보프롭 엔진이 국산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KF21 이제 보라매도 향후 KF21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뭐 KF-XX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5.5세대 혹은 이제 6세대 전투기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항전 장비라든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군의 요구 조건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보다는 좀 추력이 센 엔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18,000파운드급의 엔진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향후 KF-21을 5.5세대나 6세대로 전환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